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세법을 공부할 때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강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는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응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전체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도 세법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준호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고지서가 날라온다. 납기 내에 은행 가서 납부해야죠. 그다음 첫 번째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이 가장 중요하죠. 주택은 합산해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1년에 2번 날라와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주택은 절대로 토지 건축물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만을 갖고 있을 때는 9월. 그 다음 건축물은 7월 이렇게 약 납기는 보름이네요.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은 7월, 단주택은 구분 안 하죠? 합해서 계산하므로 2분의 1, 2분의 1. 단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와요. 7월 달에. 그럼 2분의 1, 2분의 1은 뭘까요? 10만 원 초과가 되겠네요. 초과는 절반.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7월 징수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모든 세금은 수시 부가징수할 수 있죠. 어떨 때 누락, 위법, 착오 등이 있으면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리네요.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게 납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그리고 주택은 1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1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온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수시부가가 끝났네. 징수 방법. 앞에서 설명드렸네요. 자, 재산세는 징수하는 방법은 고지서로 통보합니다. 통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라 그러죠. 보통징수. 그래서 보통징수한다. 그래서 납세지는 항상 어디다? 소재지. 그리고 보통징수 나와 있네요. 통보하고 걷는다. 그럼 고지서는 언제까지 법적으로 보낼까요? 납기 개시 5일. 5일 전까지 보내요. 2번 출제가 됐네. 5일. 10일 하면 안 된다. 왜 5일일까요? 전국 방방곡곡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5일 이내에 다 도착하겠죠? 그래서 5일이란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보낼 때는 재산세만 보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이 부가세잖아요. 재산세 밑에는 지방교육세 20%를 붙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밑에는 납기가 같을 때는 지역 자원시설세를 붙여서 날라오죠. 그래서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 20. 그리고 납기가 같을 때는 반드시 하면 안 되죠. 같을 때는 나란히 적은다. 병기. 그리고 5번 출제된 게 소액 징수면제네요. 2,000원 하면 안 되죠. 미만. 왜 2,000원일까요? 고지서 한 장 인수하는데 1,0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실익이 없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부터 보냅니다.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뭐다?
매년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또는 땅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죠. 가파르게 상승하면 상승분만큼보다 세금을 징수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의 가치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법은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이 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작년 대비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즉 작년 대비 50%까지만 올려라. 그 다음 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거죠.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중간그룹은 100분의 110, 그리고 6억 초과할 때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포인트가 뭐다? 100분의 150이 없다. 토지건축물은 가격과 무관하죠? 그럼 이 숫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은 얼마부터 시작한다? 3억 이하. 왜 3억일까요? 수도권 빼고는 전 국민의 80%에서 85% 정도가 3억 이하에 산다고요. 이 3억은 뭐다? 공시가격이에요. 그럼 시세는 4억 전후가 되네요. 그래서 5%만 올려라. 작년 대비. 중간에 들어갈 때는 10%. 그래도 6억 초과할 때는 3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가격 안 따진다. 자, 그 다음 소유권 변동신고가 있네요. 변동신고. 뭔 뜻일까요, 이거?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잔금이 끝났습니다.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 거죠? 근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때가 되면 고지서 날리겠죠? 누구에게 날려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날라오겠죠? 그럼 매도자는 억울하잖아요.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러면 매도자는 억울하면 신고하라.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사유 발생이 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0일이네.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왜 만들었나요?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법입니다.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죠. 그래서 신고를 아니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이 과세 주체가 직권조사에서 과세 대장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소가 아니에요. 등재.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리죠?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는 10일이다. 과세 기준일. 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직권 등재까지 알아봤네요. 자, 그 다음 가산금. 자,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보통 징수. 그럼 연체하죠.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연체이자의 이름을 가산금이라 그래요. 그래도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3%. 일명 삼김. 3%부터의 3%, 100만 원이면 3만 원. 그래서 납기 후 금액이 고지서에 얼마로 찍혀 있을까요? 103만 원. 5% 하면 안 돼. 3%. 그 다음 두 달째부터는 연체이자가 또 붙어. 두 달째부터는 이해를 우리는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중자가 들어갔죠? 한 달에 1.2%. 1000분의 12. 그래서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한대가 되면 정부가 사채업자로 전락이 될 수도 있죠. 한도를 정했다. 5년. 그래서 60개월을 초과 못한다. 그래서 연체이자는 아무리 많이 붙더라도 60개월을 초과 못한다. 5년까지만 붙입니다. 한도가 있다. 그래서 중자가 들어갔을 때는 1,000분의 12, 60개월. 그리고 2번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항상 세법은 미만, 이상, 이하를 구분해야 돼요. 미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죠. 그러나 지방세는 30만 원부터는
붙고 미만은 안 붙는다. 그리고 여러 개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 30만 원 여부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뭐다? 물납, 분납할 수 있다.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근데 분할납부하면 이익 나겠죠. 45일 동안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 다음 물납하면 손해 난다고요. 왜?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은 항상 요건이 뭐다? 천초과 and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하면 안 돼요. 이 재산세는 이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누가 주인일까요? 종로구청장이 주인입니다. 종로구청장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받아줘요. 영등포 거 안 받아줘요. 그래서 포인트가 관할 구역에 있는,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 다음 신청. 그래서 신청은 며칠까지? 10일 전까지 하고 허가 여부는 5일 이내에 결정을 하죠. 10일, 5일. 왜 10일 전일까요?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허가를 안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1일 전까지 신청하고 허가 여부는 5일. 자, 그럼 예스가 떨어졌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죠.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6월 1일 현재 시가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출제될까요? 12월 말일 현재 시가 틀려요. 항상 6월 1일 기준이므로 단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세법에서 재산세에서는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을 시가라고 그런다고요. 즉 공시가격. 땅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액, 건축물 이런 애를 시가로 본다. 그래서 시험은 과세 규율 현재 시가 1번, 2번, 3번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 등을 뭘로 본다고요? 시가로 본다. 출제는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물납, 분납에 대해서 알아봤네. 자, 그 다음 이제 분납 요건이 나옵니다. 이제 분할납부. 나누어서 낸다. 항상 재산세 문제를 풀 때는 물납 지문인지 분납 지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분할납부 약자로 분납이네요. 그럼 요건이 500만 원 초과입니다. 1000만 원 초과는 물납 기준이고 분할납부는 물납의 절반 500 초과 그리고 and 나누어 내는 거죠. 일부 전부 하면 안 된다고요. and 45일 2개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분할납부세액은 뭐다? 10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1000 초과일 때는 절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점은 얼마라고요? 500 초과에서 1000까지는 뭐다? 기준점이 옆으로 오잖아요. 500 초과. 그 다음 되고 그 다음 1000 초과할 때는 무조건 절반. 그리고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까지 주의하자. 물납은 10일 전까지 해요. 하자가 있는 부동산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현찰이에요. 까지 이렇게 해서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그 다음 이 목적세라는 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나요?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를 배웠네요. 이거는 보통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보통세와 반대 개념이 되는 게 목적세가 있다. 이 목적세는 뭐다?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우리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뭐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일반세, 보통세지만 이에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이거는 제목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첫 번째는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한다. 목적세 이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이거는 재산세에 병기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자원을 시설하거나 개발하는 데만 사용하는 목적세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세.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재산세 우리는 1차적으로 서민들은 무슨 세금을 냅니까?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은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겠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줄여서 종부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낼까요? 집부자, 땅부자가 내네요. 집은 얼마 넘어가야 돼? 공시가격으로 6억 초과. 그리고 땅은 사업용 땅은 80억 초과. 투기 목적 종합합산은 5억 초과할 때 내네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공부할 때는 뭐다? 기준점이 뭐다? 집은 6억 초과. 땅은 두 가지로 나누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80억 또는 5억 초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네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인세입니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겠죠?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기준이 뭐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6번이네요. 종부세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정부 부과. 정부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의심할 수도 있죠. 또는 개인들도 의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정부 부과,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종부세는 분할 납부만 된다. 그래서 국세는 뭐다? 물납이 안 됩니다. 폐지. 그래서 나누어 내는 제도만 있다. 자, 그다음 이제 들어가면은 종부세 과세 방법 나왔네. 이걸 아셔야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세 가지. 항상 종부세는 어렵게 공부하면 안 돼요. 기초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숫자. 그래서 주택은 6억 초과 공시가격이에요. 그 다음 종합합산은 5억 초과. 사업자는 금액이 커야죠. 80억 초과. 요건이 매년 출제되는 것. 자, 그 다음 과세표 좀 물어볼 때 재산세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는 몇 프로라 배웠나요? 60, 70. 종부세는 80.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6, 7, 8. 그 다음 세부담 상하는 부자들이니까 일률적으로 100분의 15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0%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게 종부세의 기본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세 대상.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다? 집부자, 땅부자가 내는 세금이죠. 주택 중에 별장은 제외합니다. 왜 제외할까요?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로 걷어갔잖아요. 또 걷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택 중에 별장은 제외한다. 자, 그 다음 토지가 나오겠죠. 토지다. 항상 토지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뭐다? 별도합산. 하나는 종합합산.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뭐는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 그래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뭐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주택 중에 별장, 토지 중에 뭐다? 분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네요.
종부세 결론이 나왔어요. 종부세를 공부할 때는 이 박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대상인데 뭐는 제외한다. 별장. 재산세는 다 과세하는 거요. 별장 제외. 그 다음 토지가 나왔다. 재산세는 분리종합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별도. 그러나 종부세에는 뭐는 제외된다. 분리. 자, 그 다음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재산세를 내는 거죠. 건축물. 그러나 건축물은 종부세는 X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과세를 몇 가지로 나눌까요?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제외되는 것도 세 가지네요. 별장, 분리,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큰 흐름이 세 가지는 대상이지만 세 가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 XXX네요. 자, 그다음 납세의무자.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매년 출제되는 거네요. 주택 6억 초과, 별도합산은 뭐다? 80억 초과. 그다음 종합합산은 5억 초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왜 여기가 5억이에요? 투기 목적이니까 숫자가 높죠. 왜 여기가 80억이에요? 사업자니까. 그래서 주택은 6억 초과할 때.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이 나오네요. 항상 과세표준은 뭐다?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치잖아. 합쳐서 주택은 얼마를 뺀다? 6억을 빼야지. 6억 빼고 반드시 80%.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이야. 가족 중에 집이 하나야. 그럼 가족 중에 집이 하나는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9억을 빼줍니다. 가족 중에 공동 소유하면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왜? 모든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므로. 그래서 공동 소유하면 공시가격 12억까지 세금이 없다. 지분 비율이 동일할 때. 단독 소유할 때는 6억까지만 세금이 없잖아요. 공동 소유자는 뭐다?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형평이 안 맞잖아. 그래서 3억을 이렇게 기초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택을 문제를 풀 때는 뭐다? 공동 소유할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단독 소유할 때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는 거. 그 다음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원리가 똑같네요. 원리가 똑같다. 5억을 공제하고 80억을 공제하고. 왜 공제할까요? 그래야 초과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 올라가시면 자 1세대 1주택이 판단이네. 또 나왔네요. 다가구. 항상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입니다. 뭐 여쭤볼 때 뭐예요 이거?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물어볼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이 세법은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다.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볼 때는 각각 하나로 본다. 예를 들어서 원룸이 9개다. 그럼 분리된 부분이 9개면 9개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세법은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개로 본다는 내용이네요. 동거복량입니다. 60세 이상 직계준성을 동거복량하고 혼인했잖아. 그래서 부모님을 합쳐서 집이 2개가 됐네. 혼인해서 집이 2개가 됐네요. 그럼 이럴 때는 포인트가 뭐다? 5년 동안. 5년 동안은 뭐다? 각각 1세대로 본다. 뭔 뜻일까요? 5년 동안은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래서 따로따로 살 때는 뭐다? 따로따로 살 때는 9억까지는 세금이 없었잖아요. 혼인했잖아. 부모님을 합치니까 집이 2개가 되니까 6억까지밖에 세금 혜택 못 받죠?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라. 결혼해라.
그래서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9억까지는 안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포인트가 되네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역시 뭐가 나왔다. 세율 및 세액의 계산. 항상 종부세는 인세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잖아요. 왜 합산해요? 세율을 높이려고. 그래서 전부 누진이에요. 그러면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우리는 무슨 세금을 냈을까요? 재산세를 납부했잖아요. 그럼 6억 초과, 9억 초과 1세대 1주택, 5억 초과, 80억 초과는 다시 종부세를 내고 있네요. 그럼 같은 재산에 대해서 이중과세잖아. 유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를 빼준다? 재산세를 빼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그럼 재산세 냈잖아. 그럼 6억 초과는 다시 종부세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다. 그래야 진짜 종부세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뭐가 나오나요? 세액공제. 이 부분은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출제된다. 개념만 알아야죠. 우리가 공동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죠. 그럼 개인 단독 소유자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네. 그럼 공동소유자와 단독 소유자는 형평이 안 맞잖아.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는 뭐를 해준다고요?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자만 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1부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교수님과 세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1세대 1주택에 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 꼭 나온다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복습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복습해 놓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세법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